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통째로 휘청입니다. 특히 본성 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자존감과 일상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정하고 말도 잘 맞고 때론 진심처럼 느껴지는 공감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와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리 두셔야 합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순간 아주 살짝 드러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몇 차례 식사를 하며 좋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매너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는데 그 남자가 직원에게 쏟아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귀는 달고 사니? 이딴 것도 제대로 못해?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엔 사람을 짓밟는 태도와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이에게 무자비하게 군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폭언과 무례를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경로로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한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직원, 배달원, 아랫사람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에겐 잘해도 그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한텐 안 그러겠지.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거야. 하지만 본성은 단지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번쯤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 한 번을 그냥 넘기면 그 다음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7가지 장면과 태도에 대해 차근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본성이 나쁜 사람은 한두 마디로 숨기지 못합니다. 조용히 드러난 그 본질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다면 상처받기 전, 지치기 전, 애써 오해하지 않기 전에 관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남성은 평소 직장 내에서 사람 좋다는 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회의 중엔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늘 웃는 얼굴로 동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신입사원이 사소한 실수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남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신입사원을 따로 불러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그따위로 할 거면 그만두든가. 내가 너 가르치라고 월급 받는 줄 알아? 문 밖에 있던 동료들이 조용해진 분위기에 귀를 기울였고 곧 복도 전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쾌하고 친절했던 그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낀 대상 앞에서 언제든 본성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인간의 인격을 판별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서빙 직원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운전 중에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 사람, 나보다 아래라고 여긴 사람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은
한 번만 봐도 그 사람의 밑바닥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따뜻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중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습관이고 그 사람의 뿌리 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본성의 징후는 실수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바로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말로는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반성하는 사람은 내면에 자라지 않은 미숙함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불행을 흥미롭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하거나 심각한 일조차 웃으며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아픔도 가볍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와 만나 자신의 오랜 연애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말을 꺼낸 그녀에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 사람 원래 좀 별로였잖아. 위로인 척하지만 그 말엔 공감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한 번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쉽게 꺼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아픔을 거래의 언어로 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무례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함이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단호하게, 명확하게 두셔야 합니다. 그 거리만큼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 됩니다. 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 중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대에게 늘 예의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부서의 선배가 사적인 문제로 그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니 너 때문인 것 같더라. 괜히 팀 분위기 망치지 말고 눈치 좀 챙겨. 이 말은 사실 아무 근거도 없었고 단지 감정적으로 편을 갈라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곤란할 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고립시키려는 사람. 이게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본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흔들릴 때 자신이 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 모습은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일이 달라졌겠지. 이런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본성의 발로입니다.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해도 결국 그 하나의 상황에서 배신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질투를 칭찬처럼 포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너는 얼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너니까 저런 기회 잡았지. 우리는 꿈도 못 꿔.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속엔 자신은 안타깝고 너는 운이 좋다는 은근한 비교와 깎아내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성장을 내심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 그 불편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해야 따뜻하지만 질투는 칭찬처럼 위장되면 가장 날카로운 독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지나치게 흔드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다정하고 다가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사소한 일에도 큰 리액션을 보이며 마치 평생의 친구처럼 군다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은 강요가 되고 그 관심은 간섭으로 바뀝니다. 왜 답장을 안 해?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몰라?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교감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자유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친절함과 친밀함은 다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뒤에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이자 본성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위기의 순간, 작은 경쟁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는 여러분의 감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사람의 본성은 위기가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성격을 위험한 상황이나 결정적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밥을 먹을 때,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본성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늘 약속에 늦고 연락을 제때 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지각이나 건망증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인격 표현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시간을 빼앗는 자는 인생의 일부를 훔쳐가는 도둑이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긴다는 것은 상대의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책임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과할 줄 모르거나 사과를 뒤틀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지 뭐. 이런 식의 말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라는 틀을 빌려 상대를 다시 한번 흔드는 감정적 조종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변명보다 먼저 진심을 전합니다. 하지만 본성 못된 사람은 사과조차도 자신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되려 감정을 역으로 쏟아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들 속엔 공감도 반성도 없습니다. 이건 미숙함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작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는 모두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과 삶을 갉아먹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러지 않아?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나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징후가 보였을 때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줄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영혼이 밖으로 나온 흔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기술이 아닌 말의 타이밍과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이 걸린 순간에 돌연 말을 바꾸는 사람, 상대가 없을 땐 조용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면이 정직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본성이 어두운 사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무조건 도와줄게라 해놓고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들은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쓰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엔 호의와 따뜻함을 보이지만 갈수록 실망과 혼란을 남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야 가면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처음부터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무심한 말, 책임 회피, 은근한 비하,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걸음만 멈춰 섰더라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느긋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보단 행동을, 말의 크기보단 반복된 말의 일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말이 적어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사람은 말은 많아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서도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의 경계, 나의 기준,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 그 시작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빠르게 알아보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오랜 시간 관계에 치이며 상처받으며 배운 여러분만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본성이 드러나는 7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 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조용한 불편함을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땐 우연이었겠지. 나한텐 안 그러겠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보다 앞서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착한 사람보다
빠르게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힘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마세요. 셋째, 타인의 불행을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은 여러분의 상처도 장난처럼 다룰 사람입니다. 넷째, 곤란할 때 남을 고립시키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가장 먼저 버릴 사람입니다. 다섯째, 질투를 칭찬처럼 포장하며 내심 여러분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감정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맙니다. 일곱째, 말에 책임지지 않고 언제든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의 기반을 흔들며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 한 번만 보여도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속에 진심이 담깁니다. 여러분이 무례를 계속 당하고 있다면 그건 상대가 나빠서만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믿기 전 작은 신호에 민감해지세요. 불편했던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던 말,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에게 갉아먹히지 않도록 처음의 감각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겪었던 순간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경계가 되어 또 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과 존엄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